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이원구 교수입니다.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입니다. 특히 Y 메시지라고도 하고 니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학생들은 문헌조사, 왜 이 문헌조사를 해야 되는가,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라이팅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또 자기의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화시켜가는 왜 이 과정, 이 과제를 해야 되는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수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진행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이 진행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목적이 이끌고, 사실 제가 ICPBL에 접목하기 전에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화와 어떤 변경, 이런 것보다 변모 또는 변태라고 하죠. 메타모포시스라는 겁니다. 그냥 애벌레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테이터스로 완전히 변화하는 변태의 메타모포시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ICPBL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학생들 계속 응원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ICPBL 안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 지론 중에 하나가 쉽고 편안한 길이 보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 보였을 때 결정이 주저된다면 나름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경우가 많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ICPBL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계속 격려하고 다독여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실험실 학생들이 지난해에 2022년도 전국 캡스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땄었고 이번에는 또 대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을 탔고 나아갈 길이 대상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격려하고 다독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교강사 스스로도 계속 다독여야 됩니다. 제가 하는 길이 옳다. 내가 하는 길이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다독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만큼 그 길의 끝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과목 운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목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준비하는 시간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았고요. 학생들이 따라올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먼저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취업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되는 것이 이 수업의 또 최종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로 경진대회나 학술대회, 경진대회, 논문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수상을 했을 경우에 회사에,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것을 많이 봤었고요.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그 자질을 키웠으면 좋겠냐 하면, 우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제품화해서 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공학도로서 잘 설득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히 잘 성장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업도 계속 제가 기업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창업을 했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 정의를 내리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ICPBL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어떠한 내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함이 컸습니다. ICPBL에 대한 또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한 베스트 클래스에 대한 공모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또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베스트 클래스를 가린다라는 것에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게 있었습니다. 네, 우선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에 가장 큰 격하게 몰려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캡스톤 경진대회에 또 학생들이 나가서 전국 1등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함께 저에게는 큰 의미 있는 수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ICPBL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평가기관에서 이러한 ICPBL 수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지표나 그리고 교육 업적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연구 업적에 더 중시되어지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과 재임용 그리고 정년 보장을 위해서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ICPBL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임 교원분들에게도 여쭤보긴 하는데 ICPBL은 신임 교원분들이 집중하고 또 거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교수님들, 중견급 이상의 교수님들께서 나서서 이 ICPBL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신규 교과목 개설과 이런 노력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지 않은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야 될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 여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ICPBL의 그 IC를 Identity Centered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재명명을 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학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도록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철학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정당화를 하고 이유를 만들고 문제 정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ICPBL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ICPBL은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그리고 AI 등이 많이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교수는 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생들도 덜 학습을 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AI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대학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은 학생을 그 회사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느냐, 계속 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 학생들이 그것만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ICPBL은 아마 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목들에 있어서 ICPBL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조를 거기에 적용하셔서 ICPBL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실제 경험하고 스스로가 찾아내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목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4학년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기계공학과에서 입학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론 위주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를 응용하거나 연구하는 등의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계를 제작하거나 만드는 그런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캡스톤 디자인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기계적인 역학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실제 기계나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기계공학적 역학 이론을 장치 고안 및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해 나가고 동역학이나 기국 메커니즘 그리고 육체 역학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치를 설계하다 보니까 전기 회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지식도 필요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장치를 외골격이고 사람이 착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체역학 부분으로 생체 모방을 하면서 되게 폭넓게 다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과에서 4년 동안 재학을 하면서 4대 역학을 비롯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학습을 했지만 실제 제품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는 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체 역학적인 부분과 모델링, 전자 제어 등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면서 설계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제를 고민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적용해 나갈, 연구하고 설계해 나갈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저희가 정했던 분야와는 완전 달라지기도 했고 점점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어긋나고 산으로 가는 등의 그런 불상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장치가 인체에 부착돼서 활용되는 장치이다 보니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탐구하고 새로운 설계 방향을 수립해야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렵게 느껴졌었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피드백과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올바른 설계 방향을 잡고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과정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한 행여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그런 과정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이지만 저는 인문계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쭉 지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와 교육 과정이 달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되게 잘 배우지 못한 상태로 올라왔는데 그렇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이 상도 받고 연구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더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팀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한 번의 시도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이 많았고 포기할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당연히 그 팀이나 되게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수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팀이라면 불협조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일과는 다르게 어긋나거나 진도가 안 나가는 등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한 번은 포기하거나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하면서 팀원들과 소통하고 직접 제품이나 장치를 만들면서 연구하는 등의 그런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큰 대회 상도 받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실력이 좋아서 받은 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저에게 닿아서 이런 상들까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모든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한 힘듦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서 설계에 성공하고 입상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교수님들은 그 부분까지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큰 틀과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추진해서 나가야 될지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힘들었어도 그런 고민들과 답변들을 통해서 저희가 끝까지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저희도 도움이 되고 교수님에게도 좋은 결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굉장히 고쳐야 할 점도 많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다 저의 영양가가 되는 그런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이번 프로젝트 말고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배워왔었는데, 교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교수님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신 분이고 학생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는 분이어서 열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